대부분 이런 것들이 같이 병합되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더 심하냐에 따라서 환자분 개개인의 상태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안녕하십니까. 벨라주 원철TV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요실금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이가 환자분이 한 52세 정도 되고 아직 폐경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리가 불규칙해지고 드문드문하는 증상이 1년 가까이 있고요. 6개월 전부터는 환자분이 열성 홍조라고 그러죠. 식은땀 나고 열나고 이런 것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발생을 하고, 특히 야간에 이런 일이 생기다 보면 좀 수면에도 방해가 되고 힘도 들고 하는 증세가 있습니다. 아이를 자연분만으로 둘 했고요. 그러면서 첫째 날 때 좀 많이 골반을 다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출산 후에 살면서 다른 부인과적 질환은 별로 없었는데 약 10년 전, 그전에는 가끔씩 그런 일이 있었지만 기침을 한다든지요. 소변을 보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기침을 하면은 소변이 팬티를 좀 적시는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도 좀 바쁘고 증상이 심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쭉 지내오게 된 거죠. 근데 최근에 생리가 불순해지면서 환자한테 또 다른 증상이 생겼습니다. 전보다 소변을 좀 자주 보는 느낌이 들고, 가장 불편한 건 화장실을 가면 10번이면 서너 번 정도 참지를 못해서 화장실 앞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거죠. 이 환자가 이제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에 환자분의 다른 특별한 부인과적, 내과적 문제는 없었어요. 단지 체중은 정상보다는 과체중에 들어가는 분이었습니다. 환자가 내원해서 이러한 설명을 저에게 했고, 제가 간단하게 그분의 병력에 대해서 물어본 다음에 내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진을 해보니 골반이 아이를 낳으면서 다쳤고, 출산 전에 질강 상태에 비해서 자궁은 밑으로 처지고 방광도 조금 빠지고 질도 좀 이완이 2배 정도 돼 있어서, 슬쩍 제가 환자분에게 성생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성감도 좀 떨어지고 바깥분이 힘들어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건조증이 심하거나 그러진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자는 초음파상 뱃속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근종이 있다든지 자궁이 커져서 방광을 눌러서 생기는 그런 요실금은 아닌 것 같고, 뱃속은 문제가 없는데, 특히 방광과 요도 출입 입구 사이에 있는 요도 쪽 밑에가 힘을 주거나 재채기 등을 시켰을 때 안정적이지 않은 것을 보고, 골반 바닥, 출산할 때 골반을 다쳤거나 이런 것들이 완전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갱년기를 맞이하면서 호르몬 감소가 되다 보니 골반이 더 약해지는 그런 증상이 생겼던 겁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돼서 요역동학 검사라고 방광 내압이나 압력을 체크하고 기침을 유발하면서 실제 소변이 새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항목을 시행했습니다. 또 이 환자가 소변을 자주 보고 일을 하다 보니까 소변을 참고 뭐 이러면서 방광염 1년이면 한 서너 차례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소변에서 혈뇨까지 나오는 상태였는데, 검사 당일에는 그러한 증세는 없었지만 방광경을 시행해 본 결과 만성 방광염 증상이 있었습니다. 방광 점막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이 환자의 진단명은 혼합성 요실금으로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합성 요실금, 여성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요실금과 폐경이 되면서 호르몬 감소로 인해서 방광이 좀 과민해지고 예민해지고 실제 절박성 느낌이 드는데 실금이 생기는 절박성 요실금이 같이 있었던 상태죠. 어느 정도 심하냐를 따졌을 때는 절박성 요실금이 전체 문제의 한 60-70%, 그리고 복합성 요실금, 기침, 재채기, 운동할 때, 뛸 때, 웃을 때 새는 그런 수술을 요하는 것이 한 30-40%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게 먼저 절박성 요실금 관련한 절박요 증상을 좀 완화시키고, 소변 너무 자주 보는, 소변 횟수가 하루에 10번 이상, 많을 때는 한 15번까지도 있다 보니 먼저 방광을 좀 안정하는 과민성 방광이나 절박성 요실금에 제일 먼저 쓸 수 있는 거는 약물이거든요. 그러한 약을 한 달 정도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환자가 한 달 만에 왔을 때 불편해하던 증상이 90% 이상 개선됐어요. 특히 소변을 참을 수 있어서 지금은 2시간 반, 길면 3시간 정도까지도 소변을 참을 수 있다, 자주 보지 않는다, 이게 개선이 잘 됐고, 또 하나는 화장실 앞에까지 찾아갔을 때 실수를 했던 것도 반 이상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 약물은 부작용이 없다 보니 계속 쓰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환자에게 남아있는 복합성 요실금 부분에 대해서 수술을 결정을 했는데, 환자분께서는 질축소 성형을 원했기 때문에 테이프를 넣는 수술, 그리고 질축소 성형을 한 후에 퇴원을 하고 다음날부터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 약간의 통증과 한 2, 3일 정도 소변을 시원하지 않게 보는 증상은 있었지만, 일주일 후에 내원했을 때 이 환자는 이미 기침이나 재채기 때 소변이 새지 않는 것을 본인이 자각할 수 있었습니다. 만족도가 높았던 거죠. 이 환자에게는 전에 소변 자주 보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약을 좀 제가 처방을 2달 정도 해드렸고, 경과 관찰을 하기 위해 내원했을 때 환자가 수술 전에 문제화됐던 기침과 재채기 시에 소변이 새는 거, 그런 걸로 실수해서 운동 같은 걸 못했던 문제가 해결됐고, 소변을 자주 보고 화장실 앞에서 실수했던 것도 완전히 해결이 됐고, 현재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으면서 잠자리를 해본 결과 질광이 탄력이 좋아지고 바깥분의 만족도도 좋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에게 남아있는 거는 뭐 정기적인 부인과 검진을 앞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곧 다가올 폐경 상태에 환자분이 힘들어하는 증상에 따라서 아직은 생리를 하고 있고, 피검사 결과 그렇게 급히 환자가 또 호르몬 치료를 할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경과 관찰을 하면서 방광약을 좀 더 쓰고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지금 불편해하는 결박성 요실금이나 과민성 방광도 좀 더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혼합성 요실금 환자의 전형적인 증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을 내원하는 거는 수술 포함해서 3개월 동안 5회 이내고요. 그리고 환자분이 일반 질성형을 통해서 시술하는 비용은 뭐 비급여기 때문에 부담이 좀 될 수 있겠지만, 요실금 관련한 검사나 수술은 보험에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이를 출산해서 20년 넘게 고생했던 증상들이 완전히 개선돼서 지금은 편안한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비슷한 증상이 있다면 그 정도의 시간,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분이라면 굳이 이러한 병들을 자꾸 미루고 걱정하고 하지 않는 것보다 병원에 와서 상담하고 계획을 잡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절박성 요실금만 있거나 복합성 요실금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하나만 수술이든 뭐 약물이든 택하면 되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이 같이 병합되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더 심하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약물 치료를 한 달 정도 한 후에 경과를 봐서 수술할 수도 있고요. 먼저 수술하고 약물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환자분 개개인의 상태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본인이나 주변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요실금을 전문으로 치료할 수 있는 클리닉에서 정확한 검사를 하시고 치료받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